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1972년 여수 김포 노선에 취항했던 대한항공이 사실상 여수공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이 공식 철수에 나선 건 48년 만에 처음인데요. 지역사회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여수공항에서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3월부터 휴항에 들어간 대한항공 측은 지난 월요일 여수시를 방문해 8월부터는 여수 노선을 운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씩 이제 저희들 관광객이 좀 살아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제 적자 노선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 지난 1972년 여수 김포 노선에 취항한 대한항공은 지난해 적자 누적을 이유로 감축 운항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로 탑승률이 20%대까지 떨어지자 지난 3월부터는 사실상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황 악화와 만성적인 해당 노선 적자 누적으로 운유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대한항공이 이용하던 여수공항의 카운터와 사무실은 다른 항공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초 8월 철수를 계획했지만 타 항공사의 편의를 위해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취항 예정인 진에어까지 포함하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모두 4곳.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내선으로 눈을 돌리면서 여수 노선의 운항 횟수는 과거보다 늘었지만 향후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노선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 저희 지역사회는 바라보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이 저변을 확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상공인 단체는 경도 개발과 산단 신증설 등 수조 원대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며 대한항공의 노선 유지를 국토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 세계에 4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순천만에서 목격됐습니다. 아직은 30여 개체에 머물고 있는데요. 순천만이 저어새의 대체 번식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긴 수로가 드러난 순천만 갯벌. 수로와 갯벌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천연기념물 저어새들이 몰려 있습니다. 주걱처럼 생긴 긴 부리를 좌우로 저으며 연신 먹이를 찾습니다.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4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1급으로 보호받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입니다. 올여름 이곳 순천만에서 목격된 저어새는 32마리. 한 해 10마리를 넘지 않았던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순천만은 넓은 갯벌을 따라 간섭이 별로 없는 서식 환경이 뛰어나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32마리까지 관찰되면서 순천만 갯벌의 건강성 그리고 먹이가 풍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관심은 순천만이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대안 서식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어새는 영광 칠산도와 송도 등 서해안에서 주로 번식하는데 연구자들은 번식 시기가 안 된 어린 개체들이 순천만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은 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번식지로 변화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식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번식지나 먹이터, 쉼터 이걸 다 서식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겨울철새 흑두루미들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평가받고 있는 순천만.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순천만의 대표적인 여름 철새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 절벽 상황에 내몰린 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평균 6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권은 전남대 여수 캠퍼스 56.8%, 순천대 53.2% 등을 기록하며 광주 전남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 초부터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대학가의 취업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채용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긴 한데 확실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인해서 많이 채용 뽑는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또 아니면 자격증 관련돼서도 많이 미뤄지기도 하고 줄어드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좀 힘든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직면한 취업 절벽의 상황 속에서 전남도가 현실적 대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까지 도내 모든 대학 졸업반 학생 5,800여 명에게 취업 준비 장학금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재원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전남인재육성재단의 해외 연수 등 사업비를 활용해 마련했습니다. 올해 한해서 유례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그 재원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올해가 가장 어렵다는 생각하에서 지금까지는 올 한 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재학 중인 4학년들도 뭐 학비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 이런 게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는데 이제 이런 특별 장학금 같은 걸로 인해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부담이 진짜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급격히 얼어붙은 취업 시장. 전남도의 긴급 취업 지원금은 지역의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일자리를 찾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3 학생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겹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고3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시 변경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입시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고등학교.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느 해보다 힘겨운 수험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생이 지난해 봉사활동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한 것과는 달리 올해 고3은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하게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때문에 서울대와 연고대 등 수도권 대학에서는 고3 구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을 낮추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기준을 일부 손질하는 방식이어서 내신과 수능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들은 아직 고3 구제책을 발표도 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내용이 비단 재학생들한테 반드시 유리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은 대학들이 발표하는 자료를 일선 학교에 일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들의 구제책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학생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반영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실은 1, 2학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지 내신만 볼 거야 이건 아닐 겁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에나 대입 전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서완석 여수시 의회 의장이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장은 여수시가 추진한 많은 사업과 정책이 의회와 갈등을 빚었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갈등과 부작용이 뒤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장은 또 권오봉 시장 측근의 선거 개입 의혹과 웅천 마리나 위수탁 문제 등을 거론하고 많은 여수 시민은 여수시의 행정이 공정했는지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생각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본청사 별관 증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외부기관에 의뢰해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본청사 별관 증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반대한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별관 증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민 불편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반대 이유로는 균형 발전 저해와 과다한 예산 소요 등이 꼽혔습니다. 여수를 포함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기업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이천과 광주, 여수 등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대부분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 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안전참사를 막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여수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이주민센터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1일 발생한 해저터널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의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비롯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의사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순천의 한 종합병원을 압수수색했지만 고발장에 적시된 일자에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고발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언 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남도 한바퀴의 운행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전남 버스 투어 상품 남도 한바퀴의 운행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실천을 전제로 오는 2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남도 한바퀴 여름 상품은 풍경과 문학이 함께하는 풍문여행 등 29개 테마로 구성됐으며 KTX와의 연계 상품인 새벽기차 바다여행 상품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사 임직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고흥군은 관내 학생들의 학교 등교에 맞춰 관내 37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 임직원 4,600여 명에게 1인당 5매씩 총 23,500매의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